다음 세대 크리스천 성교육 클럽 다크성클의 박세현, 홍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기 씨. 네. 혹시 BDD 증후군이라고 아십니까? BDD요? 네네. 아니요. 처음 들어보셨죠? 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자, BDD는 네. 남이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기 얼굴이 괴물같이 갑자기 느껴져서 점점 자신이 싫어지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계속 거울을 쳐다보게 되고 내 얼굴을 바꾸고 싶다 이런 욕망이 점점 커진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더 예뻐지고 싶은 욕망,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왜 아름다워지고 싶은지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또 이 다크성클 외모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지금 다 예뻐지고 싶잖아. 맨날 생활로 남자애들 얼굴 못 보겠어. 저 우리가 화장하는 것도 내 만족으로 하는 거지. 외모도 스펙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외모 지상주의 때문일까요? 폭풍에 우리나라 빠진 우리 청년들이 외모나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오늘도 변함없는 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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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마음이 아름다운 네 분 모셨습니다. 청소년들의 외모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여학생들의 경우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그쵸. 저도 어렸을 때 중학생 때부터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시대를 앞서가신 분입니다. 요새 남학생들도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도니스 증후군이라는 말도 생겼어요. 뭐죠? 혹시 처음 들어보시죠? 네. 남자가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거. 근데 이제 신체 이미지를 네. 과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게 그게 특징이에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라 그런지 외모에 대한 관심은 여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새 외모 지상주의에 대한 그런 반발로 20대 여성들이 탈코르세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맞아요. 반면 10대들의 외모 관심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변 요즘 중고등학생 친구들을 보면 메이크업 안 한 친구들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메이크업이 예전에는 중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10대로 내려갔습니다. 메이크업 하는 것도. 초등학생. 와. 소풍 갈 때 화장도 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생들은 초등학생용의 어떤 화장품 따로 나와요? 10대들을 향한 상품화가 아주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를 보면서 화장을 따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들에게 화장법을 알려주는 그런 유튜버들이 되게 인기가 많아요. 이제 아이들이 뭐 수학여행을 간다 그러면 수학여행을 대비한 화장법. 네. 해안가 가면 해안가 관련된 그렇죠. 화장법. 네. 그리고 이제 또 화장품 가게 워낙 아이들 손님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 그 샘플을 써볼 수 있는 화장존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3, 4학년부터 아이들이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다른 거 안 해도 틴트는 기본으로 발라요. 문제는 그런 너무 어려서부터 화장품을 쓰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피부 자체에 좋은 영향은 아닌데 화장품에서 국한되지 않고 아이들이 외모지상주의로 가면서 성장해야 할 단계에서 다이어트를 너무 극심히 하게 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침밥은 안 먹어도 화장은 하고 가는 아이들. 오늘도 지하철 안에서 화장하는 여성분을 봤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은 네. 왜 그렇게 외모에 목숨을 걸고 또 아름다워지면 행복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통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한 포털에서 초등학생 2만 명에게 새해 계획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1위가 뭐였는지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초등학생 성경 2만 읽기, 명에게. 성경 읽기. 성경 읽기. 1위가 다이어트였어요. 아, 초등학생. 초등학생이요. 2만 명 조사해갖고서 1위가요. 근데 새해 이루고픈 소원도 물어봤더니 훈남 훈녀되기가 1위였어요. 아, 귀엽다, 네. 근데. 아, 그런데 그렇게 외모에 목숨을 거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영국 네. 칠드런 소사이어티에서 보고한 성장기 보고서에 의하면요. 굉장히 재미난 통계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네. 15개국 중 아이들 중에 삶의 만족도가 우리나라가 꼴찌를 했어요. 15개국 아이들 중에서요. 우리나라의 어떤 외모 지상주의 이게 좀 극심한 상황인 것 같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행복 조건이라고 조장하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아이들에까지 영향가는 게 아닌가. 전 틴트가 뭔지도 몰랐고 했는데 그 정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화장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죄로 죽은 자의 죽음의 현상이 세 가지예요. 하나가 세상 유행을 따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가치관, 삶의 주체,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추구가 세상 유행. 두 번째가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잔 스타트는 학벌 외모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외모에 지배를 받아요. 뭐 충격적인 게 이제 태어난 지 뭐 100일도 안 된 애가 이쁜 여자 사진 보여주면 웃고 예, 못생긴 여자 사진 보여주면 찡그려요. 정말요? 대부분 저희 교회에서 애들이 저한테 오면 다 울어요. 거의 10명은 울고 한 명은 아직 눈을 못 뜨는데. 세 번째가 이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심이거든요. 교만, 그리고 육체의 욕심, 성욕. 그러니까 돈, 섹스, 권력이 언제나 같이 있고 그 세 가지 작동 그 시스템 안에서 인간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게 이제 외모주의하고 학벌주의라고 말하죠. 네. 저는 외모를 꾸미는 일에 있어서는 네.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 꾸민다고 생각을 했고 되게 자유한 줄 알았는데 네. 막 아침에 이제 친구랑 밥을 먹으러 집 앞에 나가는 데까지 이제 생얼로 못 나가겠는 거예요. 예뻐 보이려고 메이크업을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아직 완전하게 자유하지 못하구나. 많은 사람들의 신경을 쓰고 있구나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힐데브리치라는 심리학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거식증에 걸린 여성들을 자기 개념의 장애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결론적으로 낮은 사람이 날씬함으로 보상받으려 한다라는 건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호르몬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차 무월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경을 시작해서 생리를 쭉 하다가 일정 기간 동안 생리를 안 하게 되는 건데 거기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너무 극심한 다이어트예요. 외모가 삶에 중요한 건 정말 맞는데 근데 반드시 왜 그런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인간이 제일 먼저 온 선악과의 효과가 뭐냐면 벗었다는 거예요. 벗은 게 부끄러움. 부끄러워.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하나의 이제 외모주의가 되고 어떤 패션이 되는데 이 지금 신자유주의 안에서 우리가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데 외모는 권력이에요. 외모는 스펙이에요. 이보다 더 강력한 스펙이 없어요. 부모들이 이런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그 아이의 가치와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가를 부모가 인정해 가정에서 부모의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모 세상적 기준의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부모로부터 존중받은 아이는 외모주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이제 외모지상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미디어의 영향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디어에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 기본 165 여성
한 48kg. 맞아요. 절대 50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표준형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고 겉에 보여지는 것만 아이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저렇게 될 거야라고 하는 거고. 그거는 되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알바를 하는 이유가 예전에 자기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이게 아니라 성형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알바를 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제 우리 두 분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 자존감을 가졌을 때 있도록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국에서는 지하철에 성형 광고 게재를 하지 못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노력들은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디어 얘기를 저희가 많이 하는데 사실 미디어라는 게 뭐 TV, 인터넷, 스마트폰, 신문, 책, 라디오, 잡지 그 이제 모든 거를 포함해서 우리가 미디어라고 얘기하죠. 근데 늘 접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실생활도 저럴 거야라고 아이들이 자꾸 혼선을 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런 외모 지상주의뿐만이 아니라 요즘에 되게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드라마라든지 인기 있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의 그런 기습키스 네 이런 것들이 늘 나오잖아요. 드라마에서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그런 미디어의 영향으로 또 사실 아이들은 그것이 멋있는 줄 알아요. 그 안에 남자 주인공은 항상 돈이 많고 잘생겼고 맞아요. 이런 조건을 다 구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나온 여자 주인공은 조금 가난하고 그렇죠. 하지만 예뻐. 맞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가 좀 갖춰지면 얼마든지 나도 저런 남자를 만나서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어라고 하고 이 미디어는 외모 지상주의와 성상품화까지 세트로 지금 아이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시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인간의 성적 특성을 갖다가 하나의 상품으로 평가하는 것을 성상품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광고나 영화, 대중문화 전반에서 여성을 노골적으로 성상품화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청소년들을 미성년자들을 이용을 해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해서 매스컴에 나오게 하고 또 청소년들도 그걸 따라하게 만들고 있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폭력이나 아니면은 섹시한 춤을 볼 때 따라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걸 따라했을 때 너무 잘한다. 귀엽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하네. 근데 우리 부모님들 그럼 좀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부모가 중요해요.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걸 보면서 무비판적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따라하는데 이 행동에 또 문제가 되는 거는 여성을 성적 학대 대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큰 폭력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를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또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참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 문화에 끌려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문화를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몸이 상품화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뭐 나이 든 사람도 자기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차별화된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외모주의가 나오고 거기서 몸에 대한 가치관이 생기고 그 몸을 숭배하는 이 거대한 사회 문화 속에서 이제 성적 타락의 문화도 같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이런 외모주의의 피해자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올바른 그 인간의 가치관을 보여주지 못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세상이 외면한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보여줄 게 아무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우리도 뭔가 인간에 대한 바른 가치관,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엄마방송문이라는 책을 이유남 씨가 썼어요. 이분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데 이분이 어떤 반을 맡으면 그 반을 전교 1등으로 만드시는 선생님이고, 근데 아들이 고3 때 자퇴를 해요. 그리고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해요. 그리고 딸도 고2인데 자퇴해버려요. 그래서 엄마가 날벼락을 맞았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성공해서 출세해라. 출세해서 성공해라. 이게 엄마의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에 끌려가던 아이들이 어느 날
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제 엄마가 자기를 반성한 게 이제 엄마 반성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외모주의에서 아이들을 해방시키려면 엄마들이 다 반성문 쓰면 돼요. 교회도 외모주의 심각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학벌, 그다음에 용모 준수.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청빙도 못 들어가요. 민 목사님은 굉장히 가능성이 크지만 이월 가지고 청빙도 못. 그러니까 이미 외모주의의 세상적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예.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아이들 그리고 미디어에 사로잡힌 아이들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근데 저는 사실 부모님들부터 외모가 무기다, 경쟁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아이들만 그렇게 안 키운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딸이 진짜 못생겼대요.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못생겼대요. 정말 못생기게 태어났대요. 그런데 늘 아이에게 예쁘다라고 얘기했어요. 넌 진짜 너무 예뻐. 정말 그랬대요. 근데 이제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가더니 눈이 딱 떠가지고 엄마 나 안 예쁜데 왜 나한테 예쁘다 그랬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왜 엄마 눈에 네가 너무나 예쁜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애들이 우리 엄마가 나보고 예쁘다 그랬더니 애들 전부 다 비웃어.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바꿀게. 넌 진짜 매력적이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너는 웃는 눈도 너무 매력적이고 넌 정말 매력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아이가 다시 웃음을 찾았는데 이 아이는 부모의 그런 자존감 높임이 효과가 있어가지고 학교에 가서도 우리 엄마가 나보고 매력적이래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 아이를 매력적으로 본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인형처럼 생긴 얼굴로 무표정한 사람. 평범하게 생겼지만 늘 밝고 웃으면서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 선택하라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늘 자존감 높여주면서 넌 지금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고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 나이 어른들 흉내내면서 외모 가꾸기에 몰입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다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내 아이의 있는 모습 그대로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미디어를 아이들이 판단하려면 부모님이 공부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판단력이 있으셔야 아이들한테 알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미디어 공부 시작하세요. 저는 세상의 기준에 우리 크리스찬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맞출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만 분명해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좀 세상 기준이 아닌 좀 우리 하나님 나라 관점의 기준과 또 그런 사고를 저희 부모 세대들이나 또 기성 세대들이 잘 이렇게 좀 말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당당하게 좀 맞서서 외모 지상주의를 타파하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졌으면 좋겠네요. 그렇군요. 영기 씨, 영기 씨는 사실 이제 외모로 유명해진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또 할 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모에 정말 관심이 많았고 실제로 외모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도 몇 가지 했었고. 세련된 표현을 했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 거죠? 네, 다 아시죠? 제가 업그레이드를 몇 가지 했고 그렇게 살아온 경험자로서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만 하면 예뻐지겠지 하고 했는데 그걸 하니까 다른 부분이 또 못생겨 보이고 약간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걸 느꼈고 이제 제 친구들이 이제 10명이서 무리를 다니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이게 다 한 번 한 친구가 없어요. 한 번을 하면 다 여러 번을 하기 때문에 조금 살아본 저로서는
지금은 외면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친구가 정말 예뻐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을 친구들이 좀 저보다 일찍 깨달아서 업그레이드를 내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저는 연기 씨가 말하니까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와닿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조 목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좀 힘이 되는 이야기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모 때문에 자기 비하감을 느끼거나 열등감을 가진 청소년이 있으면 조금만 참으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어요. 예. 그렇죠. 2016년에 다보스 포럼의 그 주제가 일자리의 미래였거든요. 지금 초등학생의 65%가 지금 세상에 없는 직업을 가져요. 그리고 2020년이 되면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요. 그러면 일자리가 500만 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가? 외모로 살아남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창의력이 있어야 살아남아요. 외모의 세상은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는데 창의성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가 어떤 미래인가를 알고 부모가 제 역할을 잘해줘요. 크레그 힐 목사님이 하나님의 언어로 자녀를 축복하라 그랬어요. 아이들은 끊임없이 열등감 속에 살고 비교의식과 자기 비하감 속에 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해주는 부모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정말 듣고 싶은 건 자기 가치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싶은데 부모로부터 이 인정받지 못한 아이들은 결국 외모에서 그래서 부단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외모를 가꾸는 건데 부모로부터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몰라. 이미 내적 가치가 충족된 애들은 외모주의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사랑을 담아서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돼. 그리고 외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줘야 돼. 외모는 눈을 즐겁게 해주지만 그러나 친절한 태도는 영혼을 기분 좋게 한다 그랬거든요. 이런 인간의 가치를 부모가 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더 이상 외모 때문에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청소년 성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의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어느새 닥터성크의 마지막 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